안녕하세요. 지혜로운 삶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육아, 참 어렵고도 위대한 여정이죠. 우리는 아이에게 늘 최고의 것을 주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세계적인 트라우마 및 아동 발달 전문가인 가보르마테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진심 어린 의도를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말투, 표정, 그리고 행동으로 드러나는 실제를 경험합니다. 우리의 아주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아이의 감정 세계를 어떻게 만들어가는지, 그리고 아이와의 진정한 유대감을 키우기 위해 무엇이 중요한지에 대한 깊은 통찰을 오늘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곧 두 돌이 되는 딸을 둔 한 아빠의 이야기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느 날 밤, 아이가 피곤했는지 짜증을 내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빠는 울고 있는 딸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빠가 초콜릿 주면 울음 뚝 그칠 수 있을까? 아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초콜릿 하고 중얼거렸습니다. 그 순간 아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이의 감정적인 힘듦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초콜릿을 주지 마세요. 물론 그 아빠도 머리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마테 박사는 이 상황을 심리적으로 깊이 파고듭니다. 그는 아빠에게 묻습니다. 딸이 울 때 어떤 감정을 느끼셨나요? 아빠는 대답합니다. 무력감을 느꼈어요. 마테 박사는 지적합니다. 무력감은 감정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판단이나 관점이라고 말이죠. 그리고 다시 묻습니다. 그 무력감이라는 생각 뒤에 숨어있는 진짜 감정은 무엇이었냐고. 아빠는 잠시 생각하더니 슬펐어요 라고 대답합니다. 인생에서 처음 느껴보는 슬픔이었을까요? 아니요. 그 슬픔과 무력감은 아주 오래전부터 그 아빠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즉, 그는 우는 딸의 모습에서 과거에 위로받지 못했던 자신의 어린 시절 상처를 마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이의 울음이 아빠 내면에 잠자고 있던 고통을 건드린 것이죠. 그 순간 아빠는 자신의 불편함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이의 감정을 멈추게 할 가장 빠른 방법, 즉 초콜릿을 떠올린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아이를 위한 행동이었을까요? 아니면 자신의 고통을 피하기 위한 행동이었을까요? 마테 박사는 말합니다. 그 순간 딸에게 정말로 필요했던 것은 자신의 화와 슬픔을 있는 그대로 괜찮다고 말해주는 아빠였습니다. 아이를 달래거나 울음을 그치게 하려 애쓰는 대신 그저 곁에 있어주는 것, 그리고 아이의 감정을 거울처럼 비춰주는 것입니다. 우리 아가 지금 정말 화가 났구나. 많이 속상하지? 이렇게 아이의 감정을 읽어주고 인정해줄 때 아이는 자신의 감정이 나쁜 것이 아니며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이라고 배우게 됩니다. 부모가 아이의 감정을 담아낼 수 있는 크고 든든한 그릇이 되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아이가 감정을 건강하게 처리하는 법을 배우는 첫걸음입니다. 어떤 육아 전문가들은 아이가 화를 낼 때 혼자 방에 들어가 감정이 가라앉을 때까지 있으라고 가르칩니다. 이른바 타임아웃 방식입니다. 하지만 마테 박사는 이것이 아이에게 매우 해로운 조언이라고 경고합니다. 왜일까요? 이 방식은 아이에게 무서운 메시지를 전달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착하고 조용하고 화내지 않을 때만 엄마 아빠는 너를 받아줄 거야. 이것은 조건부 사랑입니다. 아이는 자신의 솔직한 감정을 표현하면 사랑과 인정을 잃게 될 것이라는 두려움을 배우게 됩니다. 이런 아이는 자라서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거나 혹은 반대로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폭발시키는 어른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이가 자신의 분노를 마음껏 표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사랑이 변치 않는다는 것을 경험할 때 아이는 그 감정에 머무르지 않고
자연스럽게 흘려보낼 수 있게 됩니다. 부모가 아이의 분노의 위협을 느끼지 않고 자신의 어린 시절 상처에 휘둘리지 않을 때 비로소 아이의 감정을 온전히 담아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막 2돌이 지난 첫째 아이가 바운서에 누워있는 아기 동생을 거칠게 흔드는 상황입니다. 그 모습을 본 부모는 피곤하고 지친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아이를 통제하고 싶은 강한 충동, 마치 독재자와 같은 분노가 치솟는 것을 느낍니다. 이런 충동을 느끼는 것 자체는 잘못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충동을 알아차리고 그것에 따라 행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첫째 아이가 동생에게 공격성을 보이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자신에게 쏟아지던 부모의 사랑과 관심을 나누어 가져야 하는 존재가 갑자기 나타났으니까요. 동생을 사랑해야 한다고 강요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 아이의 마음속에는 질투와 분노가 있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이때 부모의 역할은 명확합니다. 아기를 흔드는 건 위험해서 안 돼 라고 단호하게 행동을 제지해야 합니다. 아기는 흔들기 위한 존재가 아니니까요. 하지만 핵심은 그 행동을 막되 아이의 감정 자체를 비난하거나 벌하지 않는 것입니다. 동생 때문에 많이 속상했구나. 엄마, 아빠 사랑을 빼앗긴 것 같아서 화가 났어. 라며 아이의 마음을 읽어주는 연민의 태도로 개입해야 합니다. 육아에 있어 독재적인 충동은 절대 금물입니다. 마태 박사는 이러한 부모-자식 간의 상호작용을 더 넓은 사회적 맥락에서 바라봅니다. 과거 수렵 채집 사회에서 아이들은 부모뿐만 아니라 온 부족의 어른들과 교류하며 자랐습니다. 마을 전체가 아이의 멘토이자 부모였습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는 어떻습니까? 아이들은 너무 이른 나이에 어른들과의 연결이 끊어지고 대부분의 시간을 또래 친구들과 보냅니다. 특히 한국 사회의 부모님들이라면 이 이야기가 더욱 가슴에 와 닿을지 모릅니다. 맞벌이 가정, 긴 근무 시간, 학원과 과외로 아이들과 함께할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실 속에서 아이들은 인정과 소속감을 부모가 아닌 친구들에게서 찾기 시작합니다. 인간의 뇌는 생존을 위해 누군가에게 애착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문제는 애착의 대상이 누구인지는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른과의 건강한 애착 관계가 부재할 때 아이들의 미성숙한 뇌는 서로에게 연결됩니다. 친구가 멘토가 되고 세상의 전부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부모에 대한 반항심, 미성숙한 가치관의 내면화, 그리고 또래 집단의 압력에 쉽게 굴복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중독성 물질을 처음 접하는 곳이 바로 또래 집단이라는 사실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어른의 건강한 영향력이 사라진 자리를 또래, 문화가 대체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 박사는 자신의 저서 제목처럼 아이를 붙잡으라고 강조합니다. 아이들에게 부모가 친구보다 더 중요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아이의 감정을 담아주는 든든한 그릇이 되어주고 있는가? 나는 아이에게 조건 없는 사랑과 수용을 보여주고 있는가? 아이의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영향력이 되어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가? 우리의 아이들은 우리의 의도가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를 통해 사랑을 배웁니다. 아이들의 감정을 판단 없이 끌어안고 우리 자신의 취약함을 먼저 돌아볼 때 부모와 아이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양육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에게 힘을 실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저희가 계속해서 이처럼 의미 있는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됩니다. 또한 이 지혜가 필요할지 모를 주변의 다른 부모님들과도 함께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나눌 때
우리 아이들을 위한 더 따뜻하고 이해심 많은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가정에 진정한 이해와 따뜻한 연결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